10시 시황 체크인 들어갑니다. 공포와 변동성은 모두 지나간 것일까요? 지난주 변동성을 나타냈었던 미국장이 공포를 딛고 저가 매수세와 함께 금요일장에 큰 폭의 반등을 기록했습니다. 트리거는 바로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는데요. 재차 75bp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시장 달래기에 나섰고 앞으로 두 번의 50bp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미국장이 1에서 4% 가까운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고요. 우리 증시도 오늘 기분 좋은 상승 출발 월요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탄력이 좀 제한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장중에 매도 전환하고 있습니다. 10시 구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금요일장에 9거래일 만에 정말 반가운 반등 2% 상승을 보였고요. 오늘장 이틀 연속의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0.4%가량 상승하면서 2614.36포인트 선 시가보다는 밀려 내려가면서 음봉 기록하고 있고요. 거래 대금은 3조 원 동반하고 있습니다. 분봉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장 0.8%가량 상승하면서 2624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후에 장중에 2629선까지 가리키기도 했고요. 그리고 2610선을 깨는 흐름이 보이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2613.79포인트 기록하면서 9포인트가량의 상승세 2610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기관 쪽에서 이틀 연속의 매도가 들어왔다가 현재는 매수가 들어왔다가 현재는 매도 전환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금요일장 외국인 기관 동반해서 매수했지만 오늘 월요일장은 다시 한번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하루 만에 매도 전환 116억 원을 팔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288억 원어치 매도세를 기록합니다. 개인 쪽에서 하루 만에 매수 전환하면서 265억 원어치를 사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외국인 쪽에서 서비스 업종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장중 서비스 업종 매도 전환하고 있고요. 은행주에 대해서 외국인 기관 소폭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기, 전자에 대해서 현재 기관이 사주고 있는데 외국인은 팔고 있네요. 코스닥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1.07% 상승하며 출발했고 현재는 그 윗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54%가 오르면서 시가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장중 고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866.23포인트 선, 거래 대금은 2조 3,300억 원 동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분봉 상황 보시죠. 1.07% 오르면서 862선의 시가를 형성했고요. 시가 부근에서 저가를 마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현재 866선 장중 고점을 가리키고 있고요. 13.14포인트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입니다. 역시 코스닥에서도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관 다시 한번 지금 매수 전환합니다. 기관은 현재 매수와 매도로 오락가락하고 있고 코스닥에서 2억 원어치를 사고 있는 양상인데요. 개인 쪽에서 하루 만에 매수 전환하면서 171억 원어치를 사고 있고 외국인은 현재 150억 원가량을 팔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200의 편입 예상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한국거래소가 이달 말에 코스피 200의 구성 종목 변경에 대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이때 이 코스피 200 정기 변경에서 7가지 종목이 신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종목 가운데서 어떤 종목의 시세를 쫓을지에 대한 시장의 고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장은 일단 FNF입니다. 종목별 움직임 좀 보시면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코스피 200 신규 편입 예상 종목은 7가지 종목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FNF 하나투어, SD바이오센서, 메리츠화재, K카, 한일시멘트, 일진하이솔루스 등인데요. 이 가운데서 현재 이 FNF의 주가가 6% 넘게 상승을 하면서 13만 원 선 넘어서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9일부터 지수 변경에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이 이달 말에 발표가 될 예정인 거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6월에 코스피 200 신규 편입 종목 5가지 종목 가운데서 평균 수익률, 편입 지정부터 편입 당일까지의 평균 수익률이 20% 넘게 나왔고 대한전선이 이 수익률을 주도했는데요. 이번에는 과연 어떤 종목이 신규 편입되면서 이 같은 시세를 주도할지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보겠습니다. 바이오주의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모습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일단 신약 개발에 대한 모멘텀을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 희망적이고요. 그리고 오늘장에 유상증자 소식에 따라서 급락하는 종목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바이오주 분위기 좋은 모습이고요. 종목별의 움직임을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HLB죠. 나흘 연속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시가총액 4위권에 올라서면서 카카오게임즈를 추월해서 시총 4위에 올라섰습니다. 간암, 항암 치료제의 글로벌 임상 3상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런 소식은 HLB가 리보세라닙에 투자한 지 13년 만에 나온 소식입니다. HLB는 내년 1분기 내에 미국 FDA에 품목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HLB의 주가는 현재 11% 넘게 급등을 하고 있고요. HLB 생명과학 역시도 11% 넘는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장티푸스 백신의 수출 허가 소식에 따라서 이 같은 내용 호재로 3% 상승하고 있고요. SD생명공학이 유상증자 소식에 따라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거의 하한가 부근까지 내려가면서 28%의 급락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325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따라서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음은 셀바스 AI 1분기 흑자 전환된 실적,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 3%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신약 개발 기대감 코로나 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진원생명과학 코로나19 백신, 국산 백신을 개발하고 있고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역시도 글로벌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북한의 코로나19 방역과 환자 치료 등의 지원을 공식적으로 제의할 것이라는 소식과 함께 진원생명과학의 주가 현재 5%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동제약입니다. 일본의 시오노기 제약과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개발하고 있는데 이 치료제의 일본 허가와 관련되어 있는 의약 법안이 일본 의회 문턱을 넘었다는 소식과 함께 이틀 연속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징주, 실적주 보겠습니다. BGF 리테일의 소식이 오늘장 실적주 가운데서 가장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BGF 리테일 시세 보시죠. 1분기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홀실적 발표와 함께 리오프닝 수혜에 대한 기대감, 인플레이션 수혜주라는 증권사의 분석으로 인해서 오늘장에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상승 탄력이 좀 줄어들고 있기는 한데요. 현재 52주 신고가 경신한 이후에 피로감이 일부 드러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카프로 보겠습니다. 실적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1분기 적자 전환, 200억 원의 적자 전환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카프로는 나일론의 원료인 카프로락탐을 국내에 독점적으로 내놓고 있는 기업인데요. 하지만 주가는 오늘 실적 악화 소식에 따라서 8%까지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글과 컴퓨터는 전망치를 밑도는 실적을 내놓았지만 증권가에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 앞으로도 수익성 개선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장 주목을 받습니다. 3% 탄력을 보여주면서 2만 원 선 후반까지 주가 올라서고 있는데요. 상반기 글로벌 사업의 본격화, 클라우드, 메타버스 등의 사업 확장 주목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10시 시황 체크인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호석 PB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PB입니다. 네, 먼저 10시 시황 한마디 전해주시죠. 네, 기다리던 반등 지속성이 있을까라는 한마디로 저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것 때문에 좀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장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는 점에서 안도는 하지만 지난주 같은 경우도 뭐 하루 올랐다 하루 내리는 그런 날들이 미국장에서 연출됐고 우리 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시황을 바탕으로 어떤 전략을 펴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생각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미 26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갔다가 오늘 이제 2600포인트를 다시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이 100단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심리적인 지지선, 저항선 저희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다시 좀 되풀어서 저희가 해석을 해보면 결국은 시장에서 시장 참가자들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쪽 2600포인트가 깨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을 때 시장에서 참여하는 시장을 투자하는 자세와 2600포인트가 깨질 수도 있다. 2500포인트 까지도 다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지고 시장에 대해 접근하는 방법은 마인드셋 자체가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조금 고려를 해본다라고 하면 결국은 2,600포인트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저항선이 이제 다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시점이 온 것이고요. 오늘 종가까지 보았을 때 2,600포인트를 지키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지수 자체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기서 2차 상승을 할 수 있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이 갖추어졌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제 2,600포인트를 지지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속성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2,600포인트를 올라섰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2,600, 다음 주에는 2,700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형태냐라고 하면 지금 당장 지속성은 조금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내용이 없다는 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지수가 빠졌지만은 지수가 빠지고 나서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는 내용보다는 지금부터는 이제 새로운 소재가 나온다면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2,600포인트를 기준으로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2차 상승을 노릴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속성보다는 결국 지수 반등을 이끈 이제 시장의 개별 재료들에 조금 집중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개별 재료들에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 오늘 시세가 많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2,600포인트 지지가 이탈되면서 저항으로 바뀌었을지 아니면 다시 한번 이 선을 강하게 지지해 줄지 이번 주 주식시장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개별 이슈를 보자고 하셨는데요. 일단 계속해서 시장에서 가격 인상에 대한 모멘텀을 주목하고 있죠. 오늘 특징주로 사료주를 꼽아주시네요. 에그플레이션 우려감이 이어집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우선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제 에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결국 곡물 가격의 물가 상승이라고 곡물 가격 상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에그플레이션의 흐름 자체가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좀 추세적으로 이어진다는 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것이 촉발된 시점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자체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내용이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현재 이제 지구 온난화라든지 인구수가 증가하는 이런 부분에 비해서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공급이 못 따라가는 부분이었었고요. 이것들이 위기감만 있었다라고 하면 이게 촉발되는 것이 촉매제가 바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기름이라든지 인도네시아 판유라든지 이런 수출 제한이 걸리면서 이런 물가 상승을 계속 이끌어 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인도입니다. 인도가 이제 밀이죠. 인도가 밀 수출을 제한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밀 수출이 제한이 됨으로써 앞으로 시세가 날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더 많아졌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결국은 밀가루 대란이 난다는 것인데 지금 신문기사 찾아보시면 빵값이라든지 과자값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우려감들을 굉장히 많이 표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당연히는 빵이라든지 이런 과자를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밀가루를 제조할 수 있는 제분 그리고 사료와 관련된 이런 업체들이 시장에서 좀 주목받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상한가 올라간 종목이 한탑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사조동화원이 있습니다. 사조동화원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하는 사업 내용 중에서 사조그룹 이제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은 제분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앞으로 이것이 단기적인 내용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가질 필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어제 슈퍼에 갔다가 오리 고기 가격이 많이 올라서 깜짝 놀랐는데 정다운도 지금 5% 상승을 하고 있고요. 곡물 트레이딩 관련해서 신송홀딩스 11% 강세, 서울식품 역시도 상승하면서 에그플레이션 관련주 시장 전반에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다음 특징 종목으로 어떤 종목군을 보실까요? 네, 태경케미칼 그리고 이제 탄산 관련주입니다. 네. 탄산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태경케미칼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 탄산 가격이 최근 2배 이상 급등을 했거든요. 이 탄산하면 저희가 그냥 흔히 생각할 땐 탄산 음료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탄산이 그렇게 수요가 많이 필요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탄산이 들어가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산업 부분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탄산을 가지고 반도체를 씻어낸다든지 선박 용접을 한다든지 이런 전방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이런 제조
제조업에서 탄산이 사용되는 빈도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고요.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냉동이라든지 냉장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탄산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시장에서 좀 영향을 끼치면서 이 탄산 관련주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탄산 관련주가 바로 태경케미칼입니다. 태경케미칼은 아시다시피 이제 탄산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때면 시세가 항상 나왔었고요. 뭐 액체 탄산이라든지 뭐 드라이 아이스와 같은 고체 탄산 이런 탄산가스들을 제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항상 탄산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변동성이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 그 주변에 또 관련된 종목으로 편국 규정도 있긴 한데요. 제가 탄산 케미칼, 그 태경 케미칼만 탑픽으로 꼽은 이유가 두 종목이 이제 탄산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시세가 나는 것이 시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탄산 관련주로서는 태경 케미칼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탄산 부족에 따른 수혜 예상되고 있는 태경케미칼까지 오늘 장의 특징주입니다. 자, 개별 종목에 대해서 관심 가지면서 전략을 꾸릴 구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종목은 어떤 걸 보실까요? 추천주 말씀해 주시죠. 네, 바로 나인테크입니다. 그 나인테크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건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에 관련된 이제 메인 장비 업체입니다. 최근에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원래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이 합작 배터리 법인 공장을 만들기로 했는데 이것을 10월에 준공하겠다라고 했으나 두 달 땡겨서 8월에 준공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 업체들은 굉장히 수혜를 보아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요. 거기서 가장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반응한 업체가 나인테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LG 엔솔의 이제 배터리 생산 공장에 들어가는 메인 장비 업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고객사가 투자를 확대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 상승이라든지 수혜가 있을 것이라고 굉장히 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 전략까지 제가 한 번에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시세가 조금 나오긴 했지만 61선을 넘어서고 121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전고점보다 조금 못 미치는 가격이 3,900원. 손절가는 지지선 하단 이탈하는 가격이 2,800원으로 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장에서도 다시 한번 현재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종목들이 움직였죠. 반도체, 전기차 관련주들 움직였는데요. 배터리 장비주에 대한 투자 전략으로 오늘 10시 구간 시황 마무리해 주시네요. PB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0시 시황 체크인이었습니다.